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기본적인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438페이지 여러분 5번째 역률입니다. 자, 역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1의 능률이 여러분 지금 역률이에요. 그러면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 계산식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값을 계산하고 나면 아주 좋아요, 여러분. 1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역률값은 절대 1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1 이하값을 갖는다는 표현을 써요. 이하값입니다. 이거 이상도 아니고요, 초과도 아닙니다. 절대 1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1보다 작지 1보다 클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럼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줘요. 자, 이걸 받아서 쓴다고 해서 여러분 수용가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받아요? 뭐 이쁘다고 좀 많이 받고 미흡다고 좀 덜 받는 거 이런 건 없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한전에서 자, 우리 집으로 공급을 줄 때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가정용은 여러분 보통 3kW 또는 5kW 또는 7kW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고르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고르는 건 없을 겁니다. 대부분 어떤 전기업자가 자, 이인지도 골라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쓰면 돼. 그래도 아무 문제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한전에서 쉬운 것까지 전기를 넣어줄 때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만큼 만 보내줘요. 그러면 이 각 집에서는 한전에 가서 야, 나 얼마만큼 꼭 보내줘. 그러면 알아서 보내줄게. 꼭 써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가면 여러분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야, 너 사인하고 가. 그래서 보내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뭐예요? 계약전력이에요. 한전과 저는 계약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안 쓴다고 그래서 즉 내가 안 쓴다고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줄 때 전기요금 안 나오는 거 아니죠? 기본요금 꼭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요금은 항상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기본요금. 그럼 이렇게 계약전력 상태에서 항상 우리 집까지 오는 이 전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전기의 이름이 여러분 피상전력이에요. 여기서 피상이라는 얘기는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즉 내가 쓰는 전기인지 안 쓰는 전기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상전력 안에는 또 전기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유효전력이 있고 또 하나는 무효전력이 있어요. 자, 유효전력은 한전에서 보내줄 내가 썼어. 그래서 사용된 전력이죠. 그러면 이거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알 수 있는 기계장치가 있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댁에 붙어있는 여러분 전기 계량기. 여러분 전기 계량기가 뭐만 체크하냐면 유효전력만 체크해요. 그럼 무효는 한전에서 보내줄 때 안 쓴 전기죠. 사용되지 않은 전력.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고 사라지는 거죠. 전력을 여러분 무효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너지는 절대 저장, 축적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활동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소모가 되죠. 그래서 아침에 또 밥 먹고 또 자꾸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에너지는 사용되지 않고 없어지는 전력을 무효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대입해서 한번 보자고요. 피상은 항상 계약 전력만큼 보내주는 게 계약 전력만큼 보내주는 전기의 여러분 피상전력이에요. 그러면 이 피상전력 항상 계약된 만큼 100만큼 다 보내줄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80을 썼어. 그럼 얼마요? 0.8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내주는 만큼 다 썼어요.
그럼 얼마가 돼요? 1. 결론적으로 여러분 역률은 2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 때문에. 아셨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즉 역률을 좋게 바꾸는 장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률 개선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률값을 1에 가깝게 해요.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역률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여러분 얘가 유효 전력이 작을 때, 즉 무효가 많아질 때 조금 전기를 쓰게끔 만들어준, 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콘덴서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콘덴서 표현을 역률 개선용 콘덴서, 콘덴서 또는 진상 콘덴서, 그냥 콘덴서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주는 거죠. 사용을 하면 돼요. 자, 세 번째, 또 이 얘기해도 되겠죠, 여러분. 유효전력, 무효전력. 그러면 유효전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클수록 좋아요. 유효전력은 크게 해야 되는 거죠. 봐요. 여러분 유효전력이 80에서 100으로 커졌으니까 역률값이 1이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무효전력은 작을수록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를 꼭 좀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6번째 주파수예요. 이 주파수는 직류에서는 없어요. 무조건 교류에서만 발생됩니다. 그래서 자, 보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파장이 생기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 뭐 정연파, 사인파 이렇게 전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반바퀴, 여기서 여기서 반바퀴니까 여기 전체가 한 바퀴가 되는 거죠. 그럼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주기, 같은 표현 한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바퀴니까. 자, 그런데 항상 전기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볼 때 항상 초개념으로 보죠. 세크. 그런데 여기서 여기 한 바퀴가 1초에 몇 바퀴 여러분 도냐면 60바퀴 돌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면 60Hz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전기의 주파수는 60Hz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는요 50Hz 아니면 60Hz 둘 중에 하나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60Hz를 쓴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가전제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AC 여러분 교류란 뜻이죠. 220V 그 다음에 60Hz 이게 우리나라 전기 개념이죠. 근데 우리 이웃나라만 해도 여러분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일본만 해도 여러분 220이 안 나옵니다. 걔네들은 215V 그 다음에 60Hz는 맞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다음에 439페이지 보면 변전 및 자가발전소비예요. 변전, 전기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가발전 설비. 내 스스로 발전기를 만들어서 내가 전기를 내가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변전실의 구조적인 조건 나옵니다. 변전실의 조건. 조건에서 1번 볼까요? 내화 구조로서 출입구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자, 여기서 볼까요? 구조는 절대 여러분 내화 구조여야만 합니다. 혹시 여기서 방화 구조 나오면 여러분 얘는 어때요? 틀린 표현이에요. 반드시 내화 구조. 그 다음에 문은 방화문이죠. 여러분 내화문은 없어요. 방화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화 구조 또는 방화 구조 이렇게만 들리고, 그 다음에 내화 구조여야만 하지만 문은 방화문을 설치하는 거죠. 내화문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환기 또는 통풍 시설을 잘 갖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채광 조명 시설 갖추고, 자, 그 다음에 부하 후 중심에 가까워야 된다. 자, 여러분 5번에 보면 부하 후 중심에 가까워야 된다면, 부하가 여러분 사용 또는 사용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용 중심에 있으라는 얘기는, 만약에 이게 변전실이 전기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어떤 아파트 단지라면 가운데 있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7번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7번입니다. 자, 천장의 높이는 3.6m 이상을 일반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7번 얘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높이입니다. 이 일반적인 높이는 보통 3.6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보고 밑에 어떤 경우에는 고압이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특고압이 지나간대요. 이 높이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압은 몇 메타는 3m.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등학교는 1, 2, 3학년 중에서 3학년이 하이라이트죠. 자, 특고압, 여러분 특목고는 공부 잘해 들어간다면서요. A+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 봐요? 4.5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최소 3m 이상 또는 4.5m 이상의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나머지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440페이지 보면 두 번째, 변전시 변압기 용량 산출이에요. 여러분, 변압기는 전기의 압력을 바꿔주는 기계가 변압기죠. 그래서 일본 말로 일본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걸 도란스. 원래는 도란스가 아니죠. 여러분 뭐예요? 트랜스포머. 자, 그래서 걔네들이 발음이 안 된 게 트랜스를 여러분 도란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따라갔었는데 이제는 바꾸자고요. 자,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의 압력을 바꿔주는 기계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수용률이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 우리 수용률 계산하는데 최대 수용전력 또는 이걸 사용전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부하설비 용량, 자, 유리니까 곱하기 100 하면 나와요.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요걸 많이 물어봐요. 자, 그래서 따라서 야, 너 최대 수용전력 또는 수요전력 또는 사용전력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 수용률에다가 곱하기 부하설비 용량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공식도 알아두세요. 자, 결론 여러분 우리 18회 때는 이 공식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등률 나와 있죠. 부등률. 그 다음에 부하율. 그래서 자, 부하율까지 여러분 정리를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자, 440회점 여러분 세 번째, 변전실의 크기 결정입니다. 자, 변전실의 크기 결정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설비 용량, 즉 변압기의 용량입니다. 그래서 모든 변압기 용량을 여기에다 다 더해.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여러분 곱하기 3.3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일반적인 계산기 쓸 때 여러분 고음용 계산기는 원래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계산기를 쓸 때는 여러분 뭘 좀 써야 되냐면 계산 버튼 중에 루트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포트에 이렇게 표시된 게 루트예요. 이 루트된 거 있는 거 좀 사세요. 있는 게 있다니까요. 없는 게 있고. 그래서 있는 거 사십시오. 아셨죠? 루트를 계산해야 되니까.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여러 가지 변전 설비용 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변압기, 차단기, 뭐 개폐기. 자, 이런데 여러분, 자, 이 내용은 여러분 크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페이지 443페이지 보면 네 번째 예비전원 설비입니다. 자, 예비전원 설비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상시 전원이 공급되는데 정전이 됩니다. 그러면 정전이 되면 이거 뭔가 대체 전원이 필요한 거죠. 이 대체 전원을 여러분 지금 예비 전원 설비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비 전원 설비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축전지 설비. 설비가 있고 하나는 자가발전 설비가 있어요. 여러분 축전지 하면 여러분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가발전 설비는 말 그대로 발전기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규정이 있습니다. 자, 어떤 규정이야? 정전이 됩니다. 야, 너 정전이 됐어. 정전이 됐을 때 너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너는 어떤 조건을 가질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조건. 자, 축전지 설비는 정전이 됐는데 그때서 충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충전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언제 하라고? 평상시 전원이, 그러니까 정전이 되지 않고 항상 상시 전원이 왔을 때 그때 충전을 하고 있으란 얘기예요. 두 번째. 자, 그러면 너는 기본적으로 정전이 됐을 때 얼마만큼의 그 불빛이 계속 켜질 수 있는 용량이어야 되냐 물어봅니다. 용량은, 크기는 30분 이상 지속 방전이 가능한 정도의 용량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너는 정전이 되면, 자,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축전지 같은 거 여러분 건전지는 우리가 어떤 후레쉬 같은 거 쓸 때 바로 전원을 켜면 어때요? 바로 들어오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왜? 바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시간적 개념은 없어요.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얘는 자가발전 설비입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는 안 돼요. 왜? 대부분 이 발전기들이 휘발유, 즉 가솔린으로 가는 엔진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뭘로 가냐면 디젤로 가요. 자, 경유로 가기 때문에 이 경유차 여러분 죽을 때 보면 여러분 경유차는 기본적으로 전원을 좀 돌린 다음에 어느 정도 코일이 달궈진 후에 이러면 얘가 엔진이 켜지죠.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항상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예열장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만약에 정전이 되면 발전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몇 초? 10초 이내. 그래서 10초 이내에 자, 운전이 되어야 돼요. 가동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몇 분 동안 계속 얘는 운전할 수 있는 그 용량이 되냐면 30분 이상 지속 운전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요 두 개를 갖다가 이제 같이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걸 병용할 경우가 있어요. 병용을 왜 하냐고요? 어떤 설비는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이때 여러분 첫 번째, 이 축전지 설비는 기본적으로 병용입니다. 자, 둘 중에 여러분 이게 같이 설치할 때는 전기가 두 개 다 같이 한꺼번에 오지는 않아요. 하나만 써야 돼요. 그래서 어느 쪽이 여러분 무조건 들어갈 수 있냐면 축전지가 먼저 들어갑니다. 왜요? 얘는 가동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축전지 설비가 기본적으로 먼저 들어가는데 얘도 충전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에요. 그럼 평상시에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는 30분 이상 지속 운전할 수 있는 그 용량이어야 되지만 얘는 자 20분 이상이면 됩니다. 왜? 조금 있으면 발전기가 도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자 혼자 있을 때는 10초 이내에 발전이 되어야 되지만 얘는 45초 이내
자, 운전만 하면 돼요. 가동이 되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은 얘가 다 감당을 해줘야 돼. 그래서 30분 이상. 지속 운전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조건들을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자가발전 설비는 이 자가발전 설비 있죠. 얘는 전체 수전 설비 용량에 어떤 데는 뭐 10 내지 20%, 또 어떤 데는 20 내지 30%니까 보통 10에서 30% 정도로 보는 거죠. 전체 수송 용량에. 잊지 마십시오. 다음에 요 축전지 설비입니다. 자, 축전지 설비를 만들어 놓은 그 실이 있죠. 이걸 축전지 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이제 어디가 나오냐면 우리 교재 페이지 443페이지에 축전지실에서 동그라미 네 번째 축전지실 고려사항 나와 있죠. 그래서 축전지와 천장의 높이 입구 사이의 간격은 2.6m. 자, 그래서 얘는 천장의 높이 최소 2.6m 이상의 공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얘는 축전지와 벽면 부속교와 간격. 자, 벽면부터는 최소 1m 이상은 간격을 두어야 됩니다. 세 번째. 자, 얘는 이 축전지에서 이 축전지가 그러니까 충전을 하고 방전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되냐면 수소가스가 발생돼요. 자,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게 부식이 잘 돼서 여러분 전선은 꼭 반드시 비닐 전선을 쓰고 그 다음에 전등은 내산성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녹시 쓸지 않은 제품을 쓰라는 얘기죠. 이런 조건들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자, 뭐가 있냐면 얘는 여러분 환기설비를 갖추는데 반드시 제3종 환기설비예요. 꼭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네 번째 배전 및 배선 설비예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 444페이지 볼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전력의 이인입 순서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전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들어왔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소규모, 대규모 있죠. 그럼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대규모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볼게요.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해주면 바로 각 집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변전실로 갑니다. 자, 변전실로 갈 때 여기 보통 얼마로 가냐면 22,900V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220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변전실은 크게 종류를 두 군데로 보냅니다. 하나는 각 세대로 보내주고 또 하나는 여러분 공용 부위로 가는 거죠. 대부분 공용 부위는 두 가지 전압으로 공급됩니다. 하나는 220V와 380V를 공급해주고 각 세대는 여러분 몇 볼트 가요? 220V로 가는 거죠. 그러면 각 세대에서는 자, 요걸 갖다가 나눠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 분전반이죠. 이 분전반을 뭐라고 얘기하면 각 분단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한 분단, 두 분단, 세 분단.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우리 분전반이 흔히 해서 우리가 두꺼비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분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분전반도 딱 두 군데로 공급을 해줘요. 어떤데? 하나는 전등에 공급해주고 또 하나는 여러분 콘센트에 공급해줍니다. 딱 두 군데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콘센트를 안 하고
전열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잠깐 볼까요? 이렇게 여러분 한전에서 변전실은 각 세대면 각 세대, 어떤 공용부이면 공용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세대가 한 1000세가 된다면 여기서는 1000세대를 나눠준다는 거죠. 뭘요? 전기를. 이렇게 전기를 나눠준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배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배식. 음식을 나눠주는 거죠. 그럼 전기를 나눠주면 배전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변전실이 배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배전반을 거쳐서 각 세대에 분전반을 가는 거죠. 자 분전반은 각 전등과 콘센트 즉 전열기구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배전반에서 요 분전반까지 또는 각 공용부위까지 가는 이 전기선의 이름을 간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분전반에서 콘센트나 또는 전등까지 가는 요 전선의 이름을 분기회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요 간선의 종류라든지 또는 분기회로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 교재 보시면 444페이지에 세 번째 배전. 배전이라는 얘기가 전기를 나눠준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자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간선이 되는 거죠. 간선. 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간선의 설계 순서, 간선의 부하 용량을 구하고 전기 방식과 배전 방식, 그다음에 배선 방법을, 그다음에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먼저 봐야 될 게 여러분 보면 전기 방식에서 배전 방식이 나오는데 저는 445페이지 있는 간선의 종류부터 좀 하도록 할게요. 즉 간선이 어디서부터요? 배전반에서 분전반까지 가는 전기선이 간선이에요. 그래서 간선의 종류 먼저 갑니다. 간선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봐요. 하나는 나뭇가지식, 또 하나는요 평행식, 또 하나는 병용식,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뭇가지식이에요. 이걸 한문으로 수지상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얘는 개념이 여러분 이런 건데 각 층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분전반이 있어요. 분전반 표시는 이렇게 해요. 그럼 배전반에서 자 전기선 굵은 걸 하나를 이쪽에 집어넣어줘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따갔었어요. 땄어요. 이런 방식을 여러분 나뭇가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전반적인 나뭇가지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첫 번째, 이 나뭇가지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전압 강화가 굉장히 커요. 전압 강화가 크다는 얘기는 예를 든다면 220V가 아니라 220V에서 예를 들어서 190V로 전기가 떨어져. 이런 표현을 여러분 전압 강화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거냐고요?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이러면 전자제품이 다 고장나요. 두 번째, 사고 시 피해 범위가 높습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너 전기선이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자, 이렇지만 좋은 건요. 전선값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설비비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면 전동기가 넓은 범위에 분산되어 있는 곳. 자, 넓은 범위 분산되어 있는 곳에는 적당한 방식이 바로 요 나뭇가지식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소규모에 많이 쓰이는 방식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평행식입니다. 이 평행식 개념 볼까요? 자, 있을 때 얘는요, 전선이 별도로 해당
별도로 전용 전선이 있어요. 자, 이런 방식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평행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면 뭐가 좋냐면 여기에 비해서 즉 전압가가 작아요. 여러분 전압가가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아셨죠? 다음에 사고 시 피해 범위가 적죠. 세 번째, 문제점은 설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번째, 자, 얘는 전선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어요. 전선 복잡합니다. 그래서 얘는 대규모의 그래도 적합한 방식이 바로 이 평행식입니다. 자, 네 번째, 병용식이 나와요. 자, 이 병용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뭇가지식과 평행식을 합쳐놓은 방식입니다. 자,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요 두 가지에 관련된 얘기를 좀 정리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제 맨 위에 보면 44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여러분 전기 방식에서 배전 방식이 나와요. 전기를 공급하는 요 방식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이 얘기를 좀 정리 좀 하십시오. 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나올 수 있는 거 여러분 딱 한정돼 있어요. 3상 4선식이에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전기 방식 또는 배전 방식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단상 2선식, 두 번째 단상 3선식인데 자, 저는 단상 3선식에 대해서 얘기 좀 잠깐 좀 할게요. 얘는요 지금 전선이 몇 가닥이냐면 세 가닥이에요. 왜? 3선이잖아요. 3선이니까 선이 세 가닥이에요. 자, 이 중에 여러분 한 전선을 아무거나 여러분 잡으셔서 뭘로 봐야 하냐면 중성선으로 봐야 돼요. 자, 우리 교재는 지금 아마 3상 4선식 3선식에서 여러분 요 중간에 있는 게 여러분 중성선인데 저는 요 밑으로 중성선을 잡을게요. 자, 이 중성선은 여러분 뭘로 표현하면 N으로 표현해요. 자, N으로 표현하면서 여러분 색깔은 백색이나 회색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전선을 내려서 뭘로 연결해 쓰냐면 땅과 맞닿았다는 표현으로 해서 접지로 표현해. 이게 여러분 접지 표시예요. 접지입니다. 자, 요 선이 접지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중성선과 즉 다른 선을 하나로 연결해서 쓰면 얼마가 되냐면 110V가 나와요. 다른 거 하나에 또 이렇게 연결했으면 110V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성선 외에 두 선을 연결했으면 220V가 나와요. 요즘 며칠 전에 여러분 어떤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 중에 하나가 1988이라는 드라마입니다. 1988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1988년도가 단상 3선식을 썼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왜 전자제품도 보면 110, 220 선택 버튼이 있었어요. 또 하나 우리 집안에 있는 콘센트도 어떤 곳은 대부분 110 콘센트인데 어떤 데 보면 220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었어요. 이때가 우리나라 110V에서 220V로 전기 압력을 승합하는 과정에 있었던 그 당시가 바로 이름 단상 3선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상 3선식은 110V와 220V를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 단상 3선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상 3선식과 3상 4선식인데 자, 문제가 나오는 건 3상 4선식일 겁니다. 그래서 삼상 4선식 선이 몇 가닥이에요? 네 가닥. 선이 네 가닥이에요.
자, 근데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자, 어떤 선이 상관없습니다. 이 선, 이 선, 이 선. 그러면 저는 이 선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어떤 선이 지금 접지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 요 선을 뭐라고 얘기하면 중성선이라고 합시다. 중성선. 중선선이라면 뉴트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N으로 표현해요. 왜? 여러분, 자동차 중립기어 보면 여러분 뭘로 써 있어요? N으로 써 있죠? 그 중립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선이 네 가닥일 때 하나의 중성선, 접지로 연결된 게 중성선으로 봐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전기 압력을 측정하는데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해서 쓰면 여러분 220V예요.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해서 쓰면 220V가 발생이 되고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해서 쓰면 220V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자, 요 선과 요 선. 자, 이거 380V. 그 다음에 이 선과 연결해서 쓴 이 선은 여러분 380V가 만들어지는 거죠. 즉, 3상 4선식은 220V와 380V를 동시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주로 220은 어떤 용도로 쓰냐면 220은 기본적으로 자, 가정용 또는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고 380V는 미안해요. 가정 또는 일반용으로 쓰이고 그다음에 얘는 동력 또는 산업용으로 많이 쓰는 게 38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봐주셔야 되는데 잠깐 보실래요? 뭐든지 단상 3선식이든 3상 4선식이든 중선선과 연결하면 요 전압에서 작은 전압이 발생돼요. 즉 단상 3선식은 110과 220죠. 그러면 접지와 연결은 무조건 작은 전선이 만들어져요. 즉 작은 전압이, 즉 110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3상 4선식은 220과 380인가. 자, 220이 중성선과 연결되면 무조건 220이에요. 나머지 중성선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380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재수가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칸 넣기 할 수도 있는 거죠. 칸 넣기.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